8강 수업 19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9 금속 조직이 생기는 각종 결함입니다. 면적결함, 점결함, 선결함, 최적결함, 격자간 결함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또 세부적인 결함으로는 면적결함에는 입계, 적층결함, 점결함은 공공, 치환형 원자, 선결함은 전위, 최적결함은 추조결함, 수축공입니다. 격자간 결함은 침입형 원자입니다. 음향방출시험, 일종의 비파괴 검사에 해당합니다. 비파괴 검사가 종종 금속 재료에서 다룹니다만은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음향방출시험은 AET입니다. Acoustic Emission Test입니다. 뭐냐면은 고체 금속이 변형을 하면은 파괴가 일어납니다. 소성 변형할 때 변형 상태로 그때 이제 에너지가 축적이 되는데 그게 탄성파로 이제 방출이 됩니다. 그때 소리 에너지를 전기 신호로 바꾸어 검사합니다. 여기에서 카이제 효과와 펠리시티 효과가 있습니다. 카이제 효과는 한 번 하중을 그려 가지고 음향 방출한 후 하중을 제거하여도 한 후 재하중을 그려도 이전에 가했던 최대 하중 응력보다 낮은 곳에서 음향 방출하지 않는 비가역적 현상입니다. 그림에서 나와 있죠. B입니다. 펠리시티는 높은 하중입니다. 높은 하중 영역에서는 이전 하중보다 더욱 낮은 하중에서 음향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자, 자분 탐상시험 MT입니다. 요거는 2학기에 제가 또 교재도 출판하고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강자성체 철니켈 코발트 표면에다가 자분 탐성기를 갖다 대고 전기를 공급하면은 자장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루를 뿌리면은 결함이 있는 곳에 모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결함이 있구나 하는 것을 찾아내는 비파괴 검사입니다. 이 강자성체에만 사용합니다. 이 부분은 앞부분에 있습니다. 순철과 니켈, 코발트.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제 여기에서 소개되는 것이 시멘타이트입니다. A0고 210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니켈은 350도가 되어 있는데 앞부분에서는 한번 358도로 했을 겁니다. 두 개 다 맞습니다. 이게 온도 차가 실험실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은 이게 시험체입니다. 여기에 이제 자석을 뿌리고요. 전기를 공급하면 자장이 이렇게 형성됩니다. 형성되는데 여기에 SN처럼 이렇게 결함이 존재할 때는 이쪽으로 자장이 형성이 안 되고 밖으로 나옵니다. SN처럼 밖으로 나옵니다. 이걸 누설 자속이라 합니다. 여기 이제 자장이 밖으로 나오면은 그 부분에 자석이 모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기포 누설 시험, 이것도 일종의 비파괴 검사입니다. 어떤 시험체에다가 이제 밀폐를 하고 거기에다가 압력을 가하거나 가압하거나 감압 후에 그 발포액을 집어넣었어요. 그럼 그게 이제 기포를 형성시키고 나오는 게 보입니다. 그럼 그곳이 결함이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제 기포 누설 시험의 급비 조건은 표면 장력은 작아야 됩니다. 표면 장력이 크면은 밖으로 퍼져버립니다. 점도가 낮으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저점성이 좋고 발포액 자체에 거품이 없어야 됩니다. 거품이 있으면은 기포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진공에서 증발이 없고 시험체에 영향이 없어야 되고 온도에 의해서 나쁜 재질이 약화되는 열화가 없어야 되고 인체에 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기포 누설 시험 발포액은 뭐냐 하면은 글리세린이나 액상세제나 물과의 혼합물 등이 되겠습니다.
자, 20페이지. 자석 재료는 경질 자성 재료와 연질 자성 재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왜 니오디뮴은 미리 앞에서 제목 옆에 놨냐면 여기에 종종 CBT 시험이 잘 나오더라고요. 이 영구자석 재료입니다. 경질 자성 재료는 탈자가 곤란하고요. 한번 이렇게 이제 자장이 형성되면 저거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러고 잔류자기가 공급하지 않아도 남아 있습니다. 보자력 잔류자기가 높습니다. 알리코, 페라이트, 히토류, 니오디뮴 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꼭 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지선다 할 때 다음 중에서 경질 자성 재료가 아닌 것을 내놓고 샌더스트를 표시해 놓으면 샌더스트는 연질 자성 재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철강 재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황입니다. 인도 그렇지만 황은 진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어떤 재료의 황을 제거해도 완전히 제거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인화지가 있습니다. 옛날 사진 찍을 때 인화지 있죠. 인화지를 거기다 갖다 붙이고 이 철강 제품을 황산에다가 담급니다. 그러니까 인화지를 갖다 붙이면은 그 철강제의 황화물은 FeSMnS가 있습니다. 황산이 반응하면은 거기서 황화수소가 납니다. 황화수소가 인화지 브로마은 AgBr과 작용하여 Ag2S가 됩니다. 그럼 그 부분에 황이 있는 부분에 갈색으로 착색됩니다. 그래서 S양이라든지 분포 상태 측정하는 겁니다. 자, 편석 여기에 제시하고 있는데 이거는 앞부분에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시 알아주시고, 화학 반응식 요거는 이렇게 되는데 이 사지선다에는 잘 안 나옵니다. 금속 재료 시험에서 자주 나오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자, 편석은 세그리게이션가 S가 되겠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에서 SA는 정편석입니다. SI는 역편석입니다. 그 외에 중심부 편석은 센터레가 SC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점상 편석은 SD, 다트, 점이 되어 점상이 됩니다. 선상 편석은 SL입니다. SL. 그래서 선상이 됩니다. SCO는 컬럼널, 주상입니다. 주상 편석이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편석들을 쭉 설명했고요. 정편석은 정상적인 편석입니다. 중간에 많이 있는 거고, 역편석은 바깥쪽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 외 여기에는 SC, SD, SL은 요 자체로서 이해하기 어렵으니까 요거는 뭐 생략하겠습니다. SCO V자로 되어 있는 이것이 주상 편석입니다. 그런데 이제 피트 기호를, 파이프가 P죠. 피트 기호는 뒤에 자를 썼습니다. T. 모세균열은 머리카락 모양이니까 H가 되겠습니다. 다공질은 왜 L이라고 했냐면 다공질을 영어로 루스니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L이 됩니다. 중심부 피트는 TC가 됩니다. C가 중심이죠. 중심부 다공질은 LC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간혹 시험 문제 나오는데 바우싱그 효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재료를 한쪽으로 당기거나 누를 때 내부에서 원자가 미끄러진 전이가 특정 방향으로 쭉 쌓이는데, 이때 다시 이제 늘어뜨린 것을 압축하고 압축한 것을 늘어뜨린다면 반대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고 다시 하중을 가면 쌓여있던 구조가 쉽게 이동합니다. 그래서 전보다도 낮은 힘에서도 변형이 되는 현상이 바우싱그 효과입니다. 이것은 소성 히스테리시스와 연관이 있습니다. 히스테리시스는 자기 비파기 할 때 자세히 많이 등장합니다. 자, 연질 자성 재료, 요거는 경질 자성 재료 좀 반대가 됩니다. 이건 투자율이 크다. 전기를 공급했을 때 자속이 많이 빨리 생깁니다. 이걸 투자율이 크고, 보자력하고 잔류자기는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투자율 자심 재료입니다. 여기 대표적인 것이 SI 강판, 퍼멀로의 전자순철 있고, 또 FEALNI, MK 자석강이 있고, 또 SIAL 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연질 자성 재료입니다. 21페이지 가공경화는 딴 말로 우리 변형경화, 이거는 어디에서 생겼느냐? 소성변형으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공경화, 변형경화를 소성변형이라고 합니다. 외부에서 힘을 가해가지고 우리를 필요한 모양으로 금속을 이렇게 가공을 했을 때 소성변형이 일어나면 단단해집니다. 이것을 가공경화, 변형경화를 하고요. 전위, 그러니까 원자가 이동하는 것, 전위적 이동 생성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고강도, 강도를 높이는 강화기구는 여기에 쭉 여러 가지가 나와 있으니까 이건 여러분이 한 번씩 봐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강괴. 강괴는 뭐냐 하면은 강을 녹여서 어떤 이제 식힐 때 어떤 덩어리 틀 속에 넣어 가지고 이제 덩어리를 만드는데, 그때 강을 만들었을 때는 주로 산소를 많이 공급해 가지고 불순물을 산화해서 제거합니다. 그런데 역으로 산소가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를 적정량으로 이 강괴를 만들 때 또 탈산지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강이라는 것은 이 산소를 완전히 없애버린다. 킬드 스틸이 됩니다. 알루미늄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 다음 페로실리콘, 이거를 완전 탈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부에는 기포가 없고 균일한데 위쪽에 보글보글 끓어 빠져나가면서 거기에 파이프가 생깁니다. 이것도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강을 만들려면 고급강인데 많이 잘라내기 때문에 파이프 때문에 회수율이 낮고 비쌉니다. 그럼 이 수축공을 파이프를 줄여야 되겠다. 감소 대책이 뭐냐? 상부에 단열재 이렇게 이제 물체를 얹는 것을 단열재 슬리브라고 합니다. 또는 발열 보온재, 뜨거운 거. 그러니까 천천히 식히는 핫탑 앞탕을 이용합니다. 그 다음에 또는 이 어떤 케이스에 쇠물을 부어가 주입 완료했을 때 물이 흐르는 곳에 이걸 담아둡니다. 수장법. 또 아니면 대형 관계가 아닐 때는, 작은 거일 때는 어떤 그 당도를 통해 강을 밑으로 흘려보내고 밑에서 이렇게 흘러가 가지고 이 진정강을 만드는 그 인고트 만드는 그 케이스에 올리는 거, 하주법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조용하게 이제 그게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파이프가 적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림드강을 먼저 하겠습니다. 림드강은 뭐냐 하면은 페로망간으로 약탈산했습니다. 약탈산. 탈산을 굉장히 약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시어 가스가 보글보글 끓어요. 그래서 위로 리밍 액션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림층이 내부에 있고 외부에 있고 내부에는 코어가 형성됩니다. 그러나 이거는 가스가 부글부글 끓다 보니까 위에 자르지는 않지만 편석이 심하고 내부가 불균일합니다. 대신에 위에 파이프가 없기 때문에 회수율이 양호합니다. 별로 안 잘라냅니다. 표면은 그 대신 깨끗합니다. 왜 그러면 진정강이 표면이 좀 그 약간 그 주름이 져 있느냐 하면은 주로 상주법을 합니다. 쇳물을 위에서 부어버리기 때문에 떨어지면서 이제 표면에 그 주름이 져 있습니다. 그런데 림드강은 그런 게 없습니다. 자, 반진정강은 세미킬드강인데 이거는 중간이다. 중간으로 했다. 그래서 중간 정도의 탈산재 페로실리콘이나 페로망간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두부 위쪽에 이걸 두부라고 합니다. 두부에 그 림드강일 때는 입상 기포가 있고, 그 다음에 킬드강일 때는 안에 그 인고트가 굉장히 우수합니다. 좋습니다. 품질이 양호합니다. 이걸 양괴라고 합니다. 양괴 실수율이 양호합니다. 하여튼 반진정강은 림드강과 킬드강의 중간 정도가 된다. 근데 이제 이 림드강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리밍 액션이 있다고 했죠. 이걸 어떻게 하든지 제거해야 됩니다. 그 제거하려면은 이 리밍 액션이 왜 생기느냐? 그 탄소 강중에 MNS,
황화망간이 들어있습니다. 황하고 망간. 그 다음에 주입속도, 주입온도 저하로 가능하게 막 반응을 활발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리밍 액션이 활발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표면층은 깨끗합니다. 내부에는 편석이 증가합니다. 활발하지 않을 때는 반대 현상이 되고요. 이 편석은 어떻게 되냐? 편석이라는 건 몇 번이나 했습니다. 황하고 인이 있음으로써 많이 일어납니다. 황, 인, 탄소 양으로 결정됩니다. 리밍 액션 활발하거나 시간이 길 때는 편석이 증가합니다. 고중량 응고속도 저하 고온일 때도 증가합니다. 자, 캡트강은 뭐냐? 림드강 윗부분에 뚜껑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가스 발생을 억제합니다. 림드강보다 편석이 줄고 양괴 실수율이 양호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강괴 중량 변경이 곤란한 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강 수업도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